오케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좀 포근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아주 나빠가지고요. 저처럼 호흡기가 별로 안 좋은 사람 좀 콜록콜록 하느라고 좀 애먹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을 한분 모셨는데 손님 소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이제 판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세가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수송됐다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된 중국인 해커들, 소위 AI 전문가들이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도 확인이 되고, 방금 아침에 스카이델리의 문외한 결과 스카이델리에서 또 하나 폭탄적인 뉴스를 하나 발표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대체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국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 분석을 하는 데는 뭐 공병호 씨가 이제 개량 경제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해요.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한성천 선생이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해서 오늘 어거지로 한번 바쁜을 끌어다 여기 모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질문 삼아서 말을 열겠습니다. 예.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도 옛날 만난 적이 있다면서요? 예, 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일단 2007년까지죠? 2016년 7월 2일 날 아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했던 것이 87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 11월 달까지. 예. 20년 동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을 하셨고 노조위원장으로 아주 날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이런저런 일로 잘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무슨 행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 예, 검사. 만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독특한 인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부터 얘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부정선거 투쟁을 광화문역에서 집회 신고를 내고 계속 판넬 같은 걸 가지고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언제예요? 그게? 2016년 2016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때인데 7월 1일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뚱뚱하신 분이 쪼글씩 앉아가지고 제가 판넬이 한 30개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시고 일어나는데 얼굴을 보니까 윤검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윤검사를 알아보셨어요? 언론에 많이 퍼졌지요. 댓글 작업으로 언론 많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져가지고 감대 수사하다가 좌천돼. 예, 좌천돼가지고 어디 대구 대구 검찰청에 그래서 하셨구나. 그때 가지고 내가 그래 인사를 하고 그래 아이고 대구까지 좌천돼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 어떻게 서울에 올라왔습니까 하니까 집이 서대문 쪽이에요. 서대문 쪽에서 강원 쪽으로 오면서 그 저희 그 집회 장소에 판넬을 다 읽어보고 기존 촬영됐어요. 그 예쁜 여성분이 촬영을 하길래 이쁜 여성? 그때 결혼을 안 했는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하기 전이었군요. 네, 지금 결혼하지. 그러고 이제 고생한다 하고 이제 그날은 이제 첫날인가 이제 헤어지고 그다음 7월 9일 날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오셨네 하고 또 판넬을 바꾸잖아요. 계속 같은 걸 나누는 게 아니고 다 읽어보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계속 부정선거 투쟁하면서 하시고 나는 내대로 부정선거 각자 하면서 부정선거 해결합시다 하고 그때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중앙지검장으로 오셨어요. 오. 그래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 나 또 부정선거 이거 이제 밝힌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잊어볼까 싶어가지고 잊어버렸나 싶어 연락하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부정선거를 밝힐 사람이다. 이래 이제 좀 마음이 들었어요. 검찰총장으로 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 끊어졌다가 이 사람도 너무 바쁘고 하니까 막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뭐 세속에 그게 가는 건 모양이다. 뭐 인간 세상 전다 약속했는 거 지키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작년 12월 3일 날 부정선거를 하고 하면 대통령이 나와가니까 탄핵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국제적인 사건이 되겠구나 하는 예감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미국 트럼프 선거를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2020년도는 완전 부정선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부정선거 연습회가 미국에 적용한 것 같아요. 2020년도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은 이건 사건이 다 해결된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인가요? 그때 그 2020년도는 제가 부정선거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선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습하고 미국에 적용했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바이든 캠프 쪽에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 받은 걸 적용했다. 적용했다. 제가 그래 보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 말도 일리가 있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카운티별로 선거 관리를 합니다. 30개 카운티가 그야말로 이거 뭡니까? 이 부정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트럼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스카이델리 탑뉴스가 자기가 2020년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 큰 제목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다시 되었으니까 그거를 완전히 확인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선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가 한국에서 만약에 이상한 캠프를 만들어 놓고 계속 해킹 조작해가 들어갔으면 그게 드러나면 뭡니까? 그 국제적인 사건으로서 용서가 안 돼. 더구나 패권국을 건드리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 부정선거를 2007년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 의원이 꾸준히 각종 활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꾸준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고발을 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도 이게 복잡해서 오늘 딱 떨어지게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냐 이 중요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쫙 해주시죠. 제가 이제 우선 한 5분 10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또 질문하고 그럴게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에 하면 지루하니까요. 첫째,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면 공직선거법 부치고조를 위반하게 돼, 부치고조의 절차 규정 전체를 위반하게 돼서 어느 선거라도 서면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 무효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거법의 절차를 위반하면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후보자의 표가 적고 많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전부 다 투표소에 가 투표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투표소 우측 하단에 보면 번호가 있어요. 우측 맨 밑에? 우측 하단에 보면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지를 투표하러 가서 신분증으로 제시를 하면서 서명을 하면은 그걸 뜯어가 번호지함에 넣고 저 받은 투표지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기표를 하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퇴장을 하면은 개표장으로 갑니다. 개표장에서 그걸 전부 다 개표를 끝나고 나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나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이 투표지를 검사할 때는 그게 참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선거의 절차상 완전히 무효입니다. 왜냐? 국민의 투표지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될 선관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 투표지가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딱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반드시 번호를 넣으라는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 번호를 넣어놓으면 그 표를 바꿔치기를 못합니다. 만약에 바꿔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그게 되는데 번호지를 하나하나가 떼내고 하니까 번호 없는 투표지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거 뭡니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거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되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은 부정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선거인이 투표한 국민이 투표한 주권자가 했다니까 그 투표지는 진짜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러고 그거를 휴대폰으로 찍기도 하고 번호지를 넣어가지고 번호지도 하나 선거인한테 드려야 됩니다. 선거인이 부정선거다고 시끄러우면 선관위 와가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서도 바꿔치기를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 시끄러웠습니다. 옛날에 그 20년 4월 15일 청선에서는 그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QR코드를 넣었어요. 선거법에 위반이죠. 예, 막대 그래프가 되어 있는 바코드를 넣어라 이러면 바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QR코드를 넣어놓고 심지어 대법관이라는 자가 제2의 바코드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는데 선관위가 거기 그때 그 대법관 김선수지가 말도 안 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바코드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번호 없는 바코드를 넣었어요. 그것도 또 위반이. 번호 없는 바코드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죠. 예, 참관인이 좀 의심스러우면 이게 비교 대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하도록 해놨어요. 그것도 또 위반을 했는 거예요. 그렇게 번호 없는 바코드 사용은 또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지금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전투표. 사전투표에는 주 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148조 사전투표소 설치법, 그 다음에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사전투표 158조 이 두 조문을 보니까 헌법 위반된 요소가 최하 5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148조에 위반되는 거 사전투표 설치, 사전투표소에 가시면은 투표소 안에 적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은 해킹 조작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해둬야 됩니다. 보안 규정을. 그렇지 않으면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선거가 엉망됩니다.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안 규정을 법에도 넣지 않고 규칙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전산망이 있습니다. 전산망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안을 이렇게 하고 지킨다는 최소한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전자개표와 전자투표기는 있습니다. 보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해서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8조를 보면은 1항에는 사전투표 기일을 정했습니다.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해라. 2항은 사전투표 하려면 신분증을 확인기에 얹으면은 전산으로 확인돼 가지고 투표지가 납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그 투표지를 가지고 기표를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 신분증 파일을 보관을 하는데 선거일 후 30일에 삭제를 해본다. 그러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선거일 날 투표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날이 나면 투표지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표를 하고 퇴장합니다. 선거일 날 그 선거인 명부는 인기준까지 보관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로 30일에 삭제해 봅니다. 그 자료를. 댓글 하나 읽을게요. 이이범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한천 성천 선관위 노조위원장 있어 잘하네. 87년부터 2007년 선관위 근무. 2016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한성천 위원장이 시위 시 예. 윤석열 당시 검사가 왔었다. 예. 3은 선거 절차 위반이면 몇 표가 되는 선거 위반이다. 예, 예. 이 말씀을 딱 찾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조희대가 법치를 무너뜨렸다. 예. 진정한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 예. 뭐 이런 게 있다면 계속하세요. 예. 재미있죠 이거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신문적 파일하고 선거일날 그 선거인 명부하고 비교했을 때는 뭡니까? 똑같이 임기중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30일 후에 삭제하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는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 그것도 평등과 위반. 제가 헌법 질문 위반이 하나 할게요. 됩니다. 예. 아까 그 사전 투표할 때 예, 예. 사전 투표 찍은 사람 리스트를 안 만든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돼요? 그 선거법 규정에는 사전 투표 명부를 만들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그 인천 연수구월 선거 때 그거를 그 원고처에서 공개하려 했거든요. 예, 예. 공개를 안 했어요. 그 공개를 안 하면은 대법원 재판부에서 반드시 공개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전 투표 명부하고 일반 명부하고 대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대조해가지고 같아야 되지 안 같으면 그 무효되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그 데이터라는 게 없으면 100명이 찍었더라도 150명 예. 찍었다 발표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명목끼리 대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또 보여주고 대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법원에서 예, 안 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확인하려고 또 예,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예. 그다음은 이제 사망에 가면은 또 무엇이 문제가 된다면 사전투표 용지가 나오면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냐면 그 관리관이 공식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당한 사람이 찍어가지고 등록된 도장으로 이렇게 주는 거다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이 중앙선관위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망의 규정을 내놨으면 규칙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 인쇄 가름만 내놓으니까 중앙선관위가 말도 안 되죠. 일반적으로 인쇄를 하니까 뭐 이렇게 해커가 들어가지고 투표 용지에 예. 인쇄 딱 찍어 그러면 수백 장을 인쇄가 한목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건 뭡니까? 해킹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완전 헌법 위반이고 이거는 한성천 의원님 열렬 애국자입니다. 예, 부정선거 적이 됐어요. 부정선거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제 사항은 뭐냐? 사항은 규정이 잘 됐습니다. 선관위가 사항만 철저히 지켜도 사전투표 해킹 조작을 막을 수 있었어요. 사전투표는 전부 다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라 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도 두 종류입니다. 관내에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내는 관외 두 개 다 해송용 봉투에 넣어가 투표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했으면 사전투표 부정성은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왕 단서에 어떻게 따라보냐? 관내는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아도 된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 버리니까 바구니에다 담고 쭉. 아니 이제 투표함에 좀 넣어가 담는데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나니까 이거를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계산합니다. 창간 일파에. 그래가 우측으로 보냅니다. 그럼 관내도 똑같이 해야 된다. 투표수를 해가지고 몇 표 들었다 하고 딱 봉함을 해가지고 선관위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런데 몇 투표제가 나오니까 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개된 투표제가 통째로 무효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지도 못하고 그거를 이 투표수도 확인 못하고 하니까 관내면 형평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창간 원칙을 위반하게 되고 또 그다음 두 번째 또 뭐냐? 선관위에 보관하는데 CCTV로 하잖아요. 그 CCTV에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느냐? 그래픽 작업을 하면요. 100% 통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 가끔 현장 들키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거를 선관위가 선거 기간 동안 철두철미하게 경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통바꿔치기는 못 막아요. 저 선거 관리를 해봐서 알잖아요. 왜냐? 선관위는 온 직원이 수백 명이 돼가 근무를 하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일용을 쓰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일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선거 관리를 했다. 그거를 관리는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관리했던 제가 생각해도 안 됐고 제가 노조위원장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항에서 그런 단서를 넣어보니까 이 사전투표 관내 관련해가지고는 부정선거 통바꿔치기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면 이게 선거법 자체가 부정선거를 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철저하게 위헌이다. 그래서 헌재에서 만약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부정선거 제가 정인으로 가 밝혀주면요,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또 따져야 돼요. 한번 따지면은 이제 재밌습니다, 이거 사건이. 그쪽에서 혹시 연락 안 왔어요? 지금 제가 추진 중입니다. 지금 곧 오면은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대통령 윤석열은 그가 검사 때부터 예, 예. 부정선거 문제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있고, 나름대로의 정의감을 가지고 예, 있었습니다. 중앙지검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예. 검찰총장에 갔는데 소식이 끊어졌어요. 소식 끊어지고. 그러니까 입장이 난처하니까 예. 그랬겠죠.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하신 결정은 그냥 감정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특히 이제 자기가 혹시 부정선거에 당선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예, 그 자기는 모를 겁니다. 성관이가 선거 절차를 위반한 부정선거를 해보니까 본인은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 모르죠. 그런데 다른 주장에 의하면 약 250만 표 정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이제 공병호나 이런 사람들 말을.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줄이다가 나중에 많이 못 줄여 0.78%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0.73%는 게 20만 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재투표하자, 검표하자, 난리 법석을 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를 안 해. 안 합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면 민주당이 먼저 망하고 국힘이 망합니다. 그다음 정의당 이런 게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망하는 행동 절대 안 합니다. 전에 이번 40선거 말고 4.15 선거 때, 4.15 선거 때 180석인가 땄죠. 그때도 막 환희를 하고 난리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용해. 눈치 슬슬 보고. 참 이상하단 말이야.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선거법 구멍 뚫린 거, 그걸 최대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개표 참관 원칙 위반입니다. 이게 뭐가 하면은 의원님 개표장에 가시면요, 반드시 선관위 위원장이 있잖아요. 참관인들을 총괄 관리를 해야 돼요. 참관인들은 뭐를 하냐면 참관인이 그 안에서 최고 중요해요. 선관위 위원이 있고, 그다음 투표지가 있고, 개표 사무원이 있고, 참관인이 있거든요. 참관인이 주장이에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요 사람들이 투표지 한 장 한 장 최소한 2개 정당이 중첩된 상태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 11금 반드시 얘기를 해야죠. 반드시 투표함을 따라가면서 확인하도록 선관위 위원장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하고 나서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반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 또 더 위반이에요. 선관위가 어떻게 했냐? 내가 노조위원장 때 참관위는 개표반 수만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혜주라는 아들하고 사무총장이 전 노조위원장은 일이 안 되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도록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이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가면은 지금 선거법이에요. 정당별로 참관인 신고를 6인 신고하게 했어요. 개표반이요. 서울 같은 건 통상 최하 15줄 이상입니다. 6명이 참관인 투입되고 나면은 9줄은 이상은 참관인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표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효예요. 심판을 안 두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참관 원칙이 말이에요. 이게요, 자유전쟁에서는 이거 중요한 원칙이에요. 2017년도에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관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 참관이 좀 이상하게 했는 거예요. 참여를 안 했어요. 그게 확인됐어요. 대번에 저는 무효 선언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선거를 했어요. 그 원칙이 우리나라나 거기나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나라는 22년 동안 그 원칙을 위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무튼 어떻게 해서 투표를 다시 할 경우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경우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가지고는 하나만 하는 거죠. 아니 법을 바꿔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예.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선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비상기금 선포할 때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 가서 뭐 180명인가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제압하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래. 저도 이제 거기 있어본 적이 않았는데 거기 당시에 국정감사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당 10명의 보좌진이 있어요. 예, 예. 그래 300명이가 3,000명 아니에요. 예. 3,000명인데 그때 저녁에 그 시간에 적어도 반은 있었을 거예요. 예. 뭐 이거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국회 사무처도 적어도 1,000명 이상인데 500명은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것들이라고 미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오면 그냥 겁나서 슬슬 도망가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아저씨 웬일이에요? 예, 뭐요? 아니 여기 왜 와? 하고 시비 걸 거 아니에요. 예, 예. 보좌관 있는 비서관들이 가만히 있겠어? 예. 근데 180명인가 200명인가 그걸 제압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야. 예를 들면 한 사단이 가서 잡았다면 문제가 달라. 예,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포커스가 다른 데 있구나.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99명을 신병을 확보해 가지고 평택 기지로 가서 이걸 다른 데로 옮기는데 비행기를 들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위험하죠. 예. 왜냐하면 중국이 아니까 예, 예. 중국이 가서 저격해버릴 예, 수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초스피드, 초고속정으로 해서 예. 여러 가지 뛰어가 이렇게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키나와에 가서 현재까지 보도는 그중에 중요한 사람들을 본토로 이송했다. 예. 이게 지금까지 보도인데 예. 이것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JTBC에서 유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 예. JTBC 알 리가 없죠. 예, 예. 아니 저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려면 무슨 한국의 국정원이나 이런 단체가 부산에 어디 가서 야반에 뭘 작업을 해서 갔는데 부산 경찰청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예. 뭘 택도 예, 없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했다는 것이 한미 공조로 한국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휘하의 계엄군 정예하고 미국은 국방정보센터라고 Defense Information Agency DIA라고 예, 예. 그 사람들이 와서 공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한 미군이 그걸 알겠습니까? 살짝 해야죠. 알아도 얘기 안 하지. 예, 예. 그렇죠. 예, 예. 알아도 그런 거 우리 없다. 그런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장소 요새 예. 많이 나왔죠. 예. 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디다가 수용을 했을 거고 이런 거 문제. 거기 제가 이제 보도 내용을 보고 건물은 제가 방문을 안 했습니다. 네. 그 지역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외국인동 선관위 직원동 이런 식으로 해가 관리하는 거를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가 A의 사무실이 그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A 웹 A의 WEB. 한글로 표시하면은 세계 선거 관리 기관 협의회입니다. 그 옛날 그 반대했다고 뭐죠? 예, 제가 그 장서를 2013년 그때가 7일 며칠인지 8일 며칠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탑차를 끌고 가가지고 투쟁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수출하지 마라. 몇 말이냐? 2013년? 13년.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수출하지 마라. 예? 이거 전 세계 우리나라만 부정선거로 죽지 왜 전 세계를 죽이려냐 하고 제가 엄청 제가 한 4시간 동안 했습니다. 더운데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처음 발대식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란 게 아프리카에서 다 나왔는 게. 흑인들도. 흑인들도 막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했더니 전 세계에서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 관련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제가 노조연장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살기가 힘드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좀 지어달라 뭐 달라 이래 막 손을 많이 벌려요. 예. 지금 그 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원받아가 고마우니까 저래 또 많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그 99명 사건이 터지가 내부를 보니까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중국이 개입했구나. 안 그래도 제가 이 부정선거 그거 투쟁하면서
보니까 참 북한 개입이 발견했거든요. 아 중국이 개입했구나. 중국 개입했던 건 옛날에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중국이 이 개입했구나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요번에 딱 보고 AAB에 딱 들어있다니까 이상하게 그 AAB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외국인 돈 AAB에 주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해줘야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왜 이걸 그리 다물었을까? 그 자체가 없는 것처럼 예, 보이죠. 지가 뭐지 꼴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꼴리는 게 아니라 꿀리니까. 예, 꼴리니까 예,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그런데 중앙선관위 위원장하고 사무총장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는 이거만큼 하고 뭐 계약관계면 계약관계를 A앱에 사무실을 줬다 뭐 이런 거 해야 근데 되거든요.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은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동기동청 아닙니까? 예, 예. 부장검사.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윤석열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한 것 같아. 뭐냐면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와서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예. 예. 그게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예.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 계속. 예. 선생님 그거를 보고 제가 아 이거 사실이 가깝다. 좋다. 지금 내가 방금 알려드린 부정선거 무효 사유 완전 탄핵 증거인데요. 이 다섯 가지만 있어도 부정선거가 입증이 됩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되는데 거기에 99명이 그런 사건이 들어오면 해킹하고 조작은 근본으로 다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남은 나라에 원격 조정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게 드러나면은 세계적인 사건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남은 나라에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할 자격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진짜 처벌을 엄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 뭐 원칙론으로서 흠잡을 데 없이 옳은 말씀인데 오늘 현재 이 시각에도 공수처에서 대통령실하고 관저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오고 전 난리 법석 자기들 기소권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좀 어디 끝나고 그 병원에 좀 들려오는데 대기에서 그냥 강제 구인하겠다고 나오고 개인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동훈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올지에는 공무원은 그리 근무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성안이 근무해서 오동훈 씨처럼 그래 근무를 했으면요. 정당들 다 때리잡아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과잉하게 되면 또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저 사람 내가 법관인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그러고 대통령도 저걸 줘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반박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완전 그런 권한을 박탈하는 일을 그대로 둔다는 검찰도 의심스럽고 경찰도 의심스럽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니까. 아니, 완전히 이거 법 집행이 공평하지를 못해요. 한국이 지금 대통령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요번에 보니까 이제 넘어간 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국민들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고 제가 볼 적에는 부정선거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선거가 민주당에서 완성을 못 시켰다니까. 미완으로 끝났으니까 국민들이 그 4.19 혁명을 완성시켜야 된다. 완성시켜야 될 단계에 와서 완성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정치인과 새로운 국민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요번에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국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잠시 말씀하셨지만 한성천 같은 분이 중앙선거위원회 상임위원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바꿀 수 있죠. 저가 하면은 조혜주가 했던 자리. 저가 하면은 그 맨 밑에부터 위에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노조 인정하면은 그런 정보라든가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가면은 국회 그 해가지고 그 여야 간사를 찾아가가지고 국회의장도 찾아가 해가지고 선거법 바꾸자 이래서 바꾸자 저래서 바꾸자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없습니다. 한통속이 돼도 바꿔야 되니까 바꾸자 바꿔지면은 진짜 아마 확실한 그 공평선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먼 그
지금 뭐 개표장에서 개표를 합니까?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면은 간단한 것을 국가 예산 100억 이상 전략됩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1시간 만에 끝납니다. 그런 거를 두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하는 그런 행정 경비 전략이나 효용성이 훨씬 더 있을 수 예,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예. 수개표로 확인하고 예, 예. 앞으로 이 소위 우리나라의 이번 이 정치적 위기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다른 거 지금 탄핵 29번 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를 맺는 것이 핵심은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예. 그리고 우리 한 선생이 해야 할 역할이 많아요. 많아서 몸 조심하시고 예. 그리고 잘 연구를 해서 또 일간에 예. 또 한번 여러 군데에서 나오시고 여기 와서도 좋은 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오늘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쪽